여성은 독일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독일인들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체코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살고 있는 빅토리에라고 합니다. 저는 프라하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카페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죠. 아침 7시 카페 문을 열기 전부터 준비할 일이 많아요. 신선한 원두를 갈고 갓 구운 페이스트리를 진열대에 올려놓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출근길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 그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 멋진 아침이네요. 라며 인사를 건네면 마르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빅토리에 씨도 좋은 아침. 오늘도 역시 따뜻한 라테 한 잔 부탁해요. 이렇게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하루의 시작을 밝게 해줍니다. 제가 이 카페를 오픈한 것도 벌써 5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그때 저는 체코의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경쟁, 사무실의 회색빛 풍경은 점점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퇴근 후 프라하의 거리를 홀로 걸었어요. 그날은 특히나 힘든 하루였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골목을 지나게 되었고 작고 아늑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에 들어갔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들 사이로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친절한 바리스타가 다가와 물었고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오늘 좀 피곤한데 이런 때 마시기 좋은 커피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리스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죠. 그렇다면 오늘은 라테 마키아토를 추천드릴게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우유에 에스프레소 샷을 더한 커피인데 피로를 풀어주기에 딱 좋아요. 에스프레소의 강렬한 맛이 우유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져서 균형감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그걸로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어요. 바리스타는 능숙한 손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스팀기로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후 잔에 부드럽게 따랐어요. 곧이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죠. 우유 거품 위에 살짝 들이운 에스프레소의 황금빛 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한 우유와 진한 에스프레소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이었지만 그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잊게 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어요. 저는 문득 나도 이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요.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커져갔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했어요. 프라하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장소를 찾았고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가게는 저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곳이라면 제가 꿈꾸던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제 가게였어요. 카페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준비할 것이 많았어요. 커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다양한 베이커리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체코 전통 디저트와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 다양한 커피 메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의 인기 메뉴로는 양귀비씨가 들어간 롤케이크인 마코비에츠와 꿀과 호두가 들어간 케이크인 말렌카가 있어요. 신선한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와 플랫화이트도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한 비건 베이커리와 음료도 추가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신선한 원두를 갈고 갓 구운 빵과 디저트를 진열대에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도 제게는 큰 즐거움이죠. 가끔은 회사원인 친구 아델라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아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그녀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으며 사회인이 된 지금은 독일계 회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어 제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어느 날 아델라가 제게 자신이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본사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곳의 독일 직원들이 꼭 봐야 된다고 적극 추천해준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주말 내내 몰아서 최종화까지 봤을 정도로 재밌었다고 했어요. 보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다른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중독성이 있어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디기 힘들다면서 다음날 출근하기 힘들까봐 평일에는 절대 안 보려고 한다지 뭐예요? 저는 아델라가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체코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독일은 체코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지만 문화와 예술, 경제 모든 것에서 앞서 있었어요. 저는 유럽 굴지의 선진국인 독일을 항상 동경해왔어요. 그래서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아델라가 늘 부러웠죠. 저는 왜 선진국인 독일에서까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화가 인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어떤 나라길래 독일까지 날린 걸까? 라는 궁금증이 커졌죠. 아델라는 그 후로 K-팝에도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종종 새로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며 K-팝의 매력을 설명해주곤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본 드라마는 도깨비였는데 그 독특한 스토리와 감정 표현 방식에 금방 빠져들게 되었죠. 주인공들의 연기력과 아름다운 촬영 장면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K-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델라가 추천해준 첫 K-팝 노래는 BTS의 스프링데이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저는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렸고 멜로디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몇 곡만 듣고 말 줄 알았지만 어느새 저는 BTS의 모든 앨범을 찾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과 무대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웠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도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들의 프로의식과 열정이 마음을 울렸죠. 그 다음으로는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등 다른 그룹들도 찾아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화려한 의상과 안무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델라가 제게 같이 한국을 여행하지 않겠냐고 물어왔어요. 저도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일까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프라하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비행은 길었지만 아델라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인천공항은 유럽의 어느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의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 자체도 매우 빨리 진행되었고 긴 줄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유럽 공항과는 달리 우리는 순식간에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아델라가 놀라운 듯 말했어요. 독일에 출장 갈 때마다 경험했던 길고 지루한 입국 심사와 너무나 비교된다고도 했어요. 저 역시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었고 자동 입국 심사대도 있어서 진행이 빠른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수치대로 갔을 때 우리의 수화물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정말 빠르네. 저는 감탄하며 짐을 챙겼어요. 유럽에서는 짐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공항의 내부는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들이 눈에 띄었고 공항 내 편의 시설들도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심지어 로봇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멋진 공항이야. 아델라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숙소인 강남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유럽의 지하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역내의 청결함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 시설과 안내 시스템도 매우 훌륭했죠. 티켓 발급기에서부터 개찰구까지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깨끗하고 쾌적했으며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릴 때도 지하철 안에서도 열차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에서 환승하면 되는지까지 외국인인 우리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안내 화면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과는 정말 다르구나.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아델라와 저는 강남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긴 비행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죠. 아침이 밝자마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울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근처의 여러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작은 한옥들과 공원들은 서울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국 요리를 직접 맛볼 생각에 기대가 컸죠. 메뉴판을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했는데 모두 맛있고 양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정말 훌륭했어요. 체코 요리와 비교해보면 한국 요리는 풍부한 양념과 신선한 재료가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체코 음식은 주로 고기와 감자 중심의 담백한 맛인데 한국 요리는 다양한 양념과 재료의 조화로 깊은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서울에 이렇게 많은 카페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카페마다 모두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었고 공간도 넓고 여유가 넘쳤습니다. 좌석도 매우 편안해서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리스타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대형 카페에서는 손님들과의 대화보다는 커피를 빨리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작은 전문 카페에서는 바리스타와의 소통을 즐길 수 있었어요. 아델라와 저는 작고 아늑한 카페를 찾았고 그곳에서 바리스타와 원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어가 능통했던 바리스타는 친절하게 여러 원두를 추천해 주었고 우리는 스몰 토크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쁘고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나 바리스타와의 대화를 즐기고 싶을 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 날 아델라와 저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는 제가 아델라의 추천으로 보고 한국 드라마에 빠진 계기가 된 작품이었죠.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덕수궁 돌담길이었습니다. 돌담길을 걷는 순간 우리는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돌담의 정취와 고즈넉한 분위기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빅토리에 여기서 도깨비랑 저승사자가 처음 마주친 거 기억나? 진짜 멋지다. 아델라가 말했습니다. 돌담 안쪽으로는 궁궐이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지가 아니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근처의 감고단길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학교 근처라서 등하교 장면에서 자주 등장했던 곳이었어요. 이곳 역시 돌담 사이로 난 골목길이었는데
두 개의 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양쪽의 담장 모습이 다른 것이 독특했습니다. 비 오는 날 두 주인공이 스쳐 지나간 중요한 장면이 연출된 곳인데 제가 그곳에 서 있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우리는 골목길을 배경으로 서로의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몇몇 한국 여고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국어로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어로 사진이라는 단어와 그들의 몸짓 덕분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라면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낯선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죠. 도난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여고생들에게 건네주었고 그들은 친절하게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어요. 고맙다고 하자 까르르 웃는 귀여운 미소와 그들의 친절함과 정직함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명동으로 이동해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BTS의 굿즈를 파는 전문 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게에 들어가니 팬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굿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여기 너무 멋지지 않아? 디자인도 세련되고 정말 예뻐. 아델라가 흥분하면서 여러 가지 굿즈를 잔뜩 구매했어요. 그 후 우리는 명동의 옷가게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나 K-팝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동양인치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뛰어나다고 느꼈었어요. 하지만 설마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스타일도 좋지만 패션 센스도 멋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와서 주변의 한국 사람들을 흘깃흘깃 보다 보니 저희도 그런 옷들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가게에 들어가 보니 심플하면서도 개성이 드러나는 디자인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옷들 정말 마음에 들어. 심플하지만 독특해. 저는 몇 벌을 집어들며 아델라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에 여행 와서 옷을 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우리는 옷을 몇 벌씩이나 구매했습니다. 폭풍 쇼핑을 했더니 약간 허기가 지는 걸 느꼈어요. 명동에는 노점이 잔뜩 늘어서 있고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팔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란빵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는데 하나 사서 먹어보니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에 반해 몇 개나 더 사서 먹었네요. 쇼핑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명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유럽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했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진국이라고 동경하고 있는 독일에도 공원에는 마약 중독자가 있고 시내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일상다반사예요. 빅토리에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 밤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돌아다니다니 믿기지 않아. 아델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가족 단위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늦은 시간에도 혼자서 걷는 여성들, 이 모든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웹에서 찾아보니 한국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철저한 순찰 덕분에 범죄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다녀온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이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이러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럽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를 걷고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치안 시스템에 감탄하며 서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그리고 다시 카페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온 제게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빅토리에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척 행복해 보여요.
저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와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특별했는지를 열성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다니 가보고 싶네요. 그때 저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을 홍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추천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아델라와 저는 다시 한국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카페의 분위기는 한국 이야기로 한층 밝아졌습니다. 손님들은 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추억은 저에게도 그리고 카페의 손님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네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고대하며 그때까지 한국 드라마와 함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독일이나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체코 여성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에 매료되어 자기도 모르게 한국 홍보대사가 되고 있다는 고마운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일부러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홍보대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